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관 앞에 놓인 휴대폰 하나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손주를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낯선 스마트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녹음 파일 4개. 3년이면 충분하지. 어차피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 이게 정말 사위의 목소리일까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가족, 그리고 끝내 눈물로 마주한 진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진 저는 평소처럼 거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살 손주 민수의 아침밥을 차리는 건 이제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따끈한 미역국을 담고 김에 참기름을 발라 구워주고 딸기 몇 개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할머니표 특급 아침상이지. 제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딸 지영이가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고 사위 준호 씨도 회사 일로 일찍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주 돌봄은 제 몫이 되었거든요.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마치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뭐지? 궁금해하며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 발판 위에는 작은 검은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고 흔들어 봐도 별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택배라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광고 전단지 같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법 새 것 같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사기꾼들이 또 무슨 새로운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어르신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가 많다고 했는데,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이게 대체 뭔 일이지?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겨냥해서 이런 걸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목적으로? 바로 그때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뭐 보고 있어? 아침 안 먹어? 돌아보니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삐죽삐죽 솟아서 꼭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아, 우리 민수 일어났구나. 할머니는 그냥 택배가 와서 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배? 뭐가 왔어? 나 선물? 민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얼른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머니 물건이야. 자, 빨리 세수하고 밥 먹자. 민수를 재촉해서 씻기고 아침을 먹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휴대폰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역국 맛도 모르겠고 민수가 뭔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아픈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 겨우 아침을 마치고 민수를 유치원에 보낸 후 저는
다시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4개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냥 버려버릴까?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내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분명히 저와 관련된 내용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 후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보자. 녹음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약간의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 나야, 준호.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들어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니야, 지금 혼자야. 지영이는 회사 갔고 장모님은 뭐 하시겠어? 애 보고 계시지. 애 보고 계시지? 그 말투가 마치 당연한 듯 툭툭 던지는 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나 정말 운 좋은 것 같아. 애 키우는 거 거의 손 하나 안 대도 되거든.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 하나 안 대도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민수 아침 다 차려져 있고 유치원도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애 씻겨놓고 밥도 먹여놓고 완전 자동 시스템이야. 하하.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 애 아빠 노릇은 언제 하냐고? 아, 그거 주말에 가끔 놀아주고 평일에는 그냥 아빠 왔다 하고 뽀뽀 한 번씩 해주면 끝이야. 진짜 꿀 아니야? 꿀이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매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한테는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뭐, 어르신들이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 서로 윈윈 아니야? 서로 윈윈?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요. 3년만 더 버티면 돼.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도 보내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지. 어차피 내가 직접 책임질 일도 별로 없잖아. 지영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년만 더 버티면? 마치 제가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 그리고 말이야. 요즘 장모님이 민수 데리고 공원도 자주 가시고 마트도 같이 가시고 하는데 완전 육아 도우미지 뭐야. 돈 주고도 이런 서비스 받기 힘들어. 크크크. 육아 도우미라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손주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처음 할마 하고 불렀던 날, 아프다고 올 때 하루 종일 안아줬던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던 날. 그래, 맞아. 진짜 공짜야, 공짜. 보육료도 안 들고 애 맡길 곳 걱정도 없고 형도 애 낳으면 장모님한테 맡겨봐. 진짜 강추야.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사위가 고마워서 그리고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기꺼이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짜 육아 도우미, 제 존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었다니. 소파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날의 통화였습니다. 야, 준호야. 어떻게 지내? 애 키우느라 힘들지? 힘들긴 무슨. 나는 뭐 거의 신혼 때랑 똑같아. 아니, 오히려 더 편해졌지. 제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있으면 밤에 깨우고, 기저귀 갈고, 우유 타주고. 죽겠던데? 그래서 내가 운이 좋다는 거야. 장모님이 다 해주시거든.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야. 완벽한 시스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이라고요? 밤에 애 울면 장모님이 달려가셔서 재워주시지. 기저귀 떨어지면 장모님이 미리미리 사다 놓으시지. 이유식? 당연히 장모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나는 그냥 퇴근해서 우리 민수하고 안아만 주면 끝. 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더욱 신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더 웃긴 건 장모님이 완전 프로야, 프로. 민수 감기 걸렸을 때도 내가 병원 한 번 안 갔어. 장모님이 다 데려가셨거든. 약도 챙겨주시고 밤에 열 체크도 해주시고. 그 순간 기억났습니다. 지난달 민수가 감기 걸렸을 때 제가 새벽까지 열을 재가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때 준호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말했었는데 완전 VIP 서비스 받는 기분이야. 돈 내고도 이런 케어 받기 힘들어. VIP 서비스? 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민수를 위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끓여주고 약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게 VIP 서비스였다고요? 야, 그럼 너는 진짜 아빠 역할 뭘 해? 아빠 역할? 그거야 쉽지. 주말에 놀이터 한번 가주고 가끔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빠 사랑해 들으면 끝. 이게 바로 꿀 빠는 아빠지. 하하.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가끔 민수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참 좋은 아빠네 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군요.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와의 통화였습니다. 준호야, 애 엄마는 뭐해? 직장 다니면서 육아도 하고. 힘들지? 지영이? 지영이는 글쎄 뭐 하겠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민수 얼굴만 보고 자는 거지. 육아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지. 육아를 거의 안 한다고? 이상했습니다. 지영이는 주말마다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데 그럼 누가 해? 너? 내가? 말도 안 돼. 장모님이 하시지. 솔직히 말하면 지영이도 편한 거야. 퇴근하면 애 다 씻겨져 있고 밥도 먹여져 있고 재워져 있으니까 그냥 뽀뽀만 해주면 되거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왜 주말에도 피곤해하는지. 혹시 지영이도 야, 그럼 너희 부부는 완전 자유네? 데이트도 하고? 당연하지.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 민수 좀 부탁드려요 하면 끝이야.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완전 신혼 라이프. 크크크.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모든 토요일 저녁들. 저는 민수가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까봐 더욱 정성껏 놀아주고 맛있는 걸 해주려 했는데 네 번째,
마지막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장모님 연세가 많이 드시지 않아? 언제까지 맡길 수는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왜 내가 걱정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민수도 클 거고, 그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지금은 그냥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최대한 활용?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활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때도, 목욕시킬 때도, 저녁을 먹일 때도 모든 순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이용당한 거였구나. 저녁 늦게 지영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밤늦게 귀가한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엄마 안 주무세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 100일 돌잔치.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민수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때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기꺼이 물론이지. 손주를 돌보는 게 할머니의 기쁨 아니겠니? 라고 했었는데, 기쁨이라고 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민수가 첫 발을 떼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할마 하고 제게 뒤뚱뒤뚱 걸어오던 그 모습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에게는 그저 장모님이 애 봐주는 날이었을 뿐이겠죠. 민수가 열이 펄펄 끓던 그날 밤도 생각났습니다. 새벽 2시에 119에 전화까지 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해열제 먹이고 밤새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니 좀 나아졌었죠. 그때 준호는 어디 있었을까요? 깊이 잠들어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감사는 개뿔. 그냥 편해서 그런 거였구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우리 딸은 정말 몰랐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주말에 둘이서 나들이 갈 때 엄마 민수 좀 봐주세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던 것, 평일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민수가 이미 재워져 있으니까 안심하던 모습, 혹시 지영이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친딸까지 나를 이용했다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수의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속이 쓰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같이 공원 갈까? 민수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지만 저는 예전처럼 기분 좋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럴까?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출근하면서 하는 말이 제 심장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야근할 것 같으니까 민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서방, 잠깐만. 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 민수 보는 게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된 적 없어?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혹시 힘드세요? 그 대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제 마음 따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야. 준호가 나간 후 저는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 뭔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 이걸 들어봐야겠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서 난 휴대폰이야? 그냥 들어봐.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지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듣고 있던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입을 살짝 벌렸고, 세 번째 파일에서는 눈이 커졌고, 네 번째 파일이 끝날 무렵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준호가 한 말이야?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몰랐니? 정말로? 몰랐어.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민수를 진짜 예뻐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빠서 못 해주는 걸 엄마가 대신 해주셔서 고마워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딸까지 속인 그 사위에 대한 분노가.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난 그냥 엄마가 손주를 좋아해서 자원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자원해서라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군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편하다고 생각한 적 없니? 지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역시 그렇구나. 제 마음이 더욱 쓰라려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준호처럼 생각한 적은 없어. 진짜로. 나는 그냥 엄마가 민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근데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지영이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그 사람이 어머니가 민수를 너무 예뻐하신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할 때마다 나는 정말 고마워했거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엄마는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의심할 만했어. 나도 결국 엄마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날 오후 민수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아침부터 계속 그래. 민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영특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할머니 안아줄게. 민수가 제 품에 폭 안겨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도 조금 녹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오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환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이제는 너무나 가짜 같았습니다.
민수 저녁 맛있게 먹었죠? 역시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따라갈 생각이나 해봤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서방,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 네. 야근이 취소되어서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셨어요? 아침에 뭔가 표정이 이제 와서 내 표정을 살핀다고? 아니, 별일 없어. 그날 밤 지영이는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 이게 뭐야? 뭐가? 이 녹음 파일 말이야. 이게 정말 당신이 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그건 뭐야? 변명해봐.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한 소리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농담? 이게 농담이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농담이라고? 지영아, 진정해. 어머니가 들을까봐. 들으면 어때? 이미 다 들으셨어. 그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확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래, 다 들으셨어. 당신이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한참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와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다 들었어.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는 변명은 됐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이서방, 사과받을 생각 없어.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봐. 그날 밤 민수가 제 침실로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싸워? 무서워. 제 품에서 떨고 있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여기가 제일 좋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가식적인 미소와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 대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이서방, 이거 한번 들어보게. 이게 뭔가요? 그냥 들어보면 알 거야.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 나야, 준호.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지금 혼자야. 지영이는 회사 갔고 장모님은 뭐 하시겠어? 애 보고 계시지. 이게 뭐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말없이 녹음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하면 나 정말 운 좋은 것 같아. 애 키우는 거 거의 손 하나 안 대도 되거든. 장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어디서 끝까지 들어보게.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일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때 준호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변명은 그만하게.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사위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줄 알았던 사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네. 이미 늦었거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지겠다고요? 3년 동안이나 이런 생각을 해왔으면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서방,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마음은 더더욱.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엄마, 말씀하신 거예요? 응, 다 들려줬어. 지영이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할 말 있어? 지영아, 나는 없으면 나가요. 지금 당장.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은 내일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오늘은 민수 보기 싫으니까 얼굴도 보지 말고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희는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거겠죠? 지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민수는 아빠가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희는 출장 갔다고 둘러댔어요. 아직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거든요. 밤이 되어 민수를 재우고 난 후 지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 해요. 그래라. 엄마가 응원한다. 근데 민수는 어떻게 하죠? 양육비도 그렇고.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키우면 돼. 그때 민수가 자다가 깨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 제가 민수를 품에 안아주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여기가 제일 좋아. 그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모든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민수. 할머니가 계속 함께 있어줄게. 그날 밤 저는 민수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 셋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느라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야 했고, 민수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자꾸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민수야,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행히 민수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2달 후 지영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대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다. 지영이는 그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늘 불안해했었는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거였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어요. 이제 엄마한테 생활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을회관에서 한글 교실 자원봉사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젊었을 때 초등학교에서 잠깐 일한 경험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지원해 봤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첫 수업날 8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 가르치시려면 힘들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배우는 기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외로 가르치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75세 박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기뻐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내가 내 이름을 썼어. 정말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보람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민수도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걸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가 선생님이라고 자랑했어. 그래, 우리 민수가 자랑해줬구나. 응. 그리고 선생님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했어. 민수는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와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나, 우리 셋이서 손잡고 있는 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그랬구나. 엄마가 몰랐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민수랑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든든하고.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셋이서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민수가 그네를 타고 있고 지영이와 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고생? 이게 무슨 고생이야? 민수랑 함께 있는 게, 너랑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때 민수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 왔어. 그래, 그럼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우리 셋이서 손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평온하고 진짜 같은 행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보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리 민수. 할머니가 있는 한 계속 행복할 거야. 그날 밤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 진짜 같은 행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저는 지금도 그날의 녹음 파일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검은색 휴대폰이 눈에 띄지만 다시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우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분노와 배신의 기록이 아니라 제가 인생의 이막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각성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녹음 파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그 거짓된 웃음과 고마움에 속아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육아 도우미 역할에만 만족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주 마을회관에서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런가요? 네. 전엔 뭔가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변했구나.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유치원에서 내 가족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저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우리 민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한글 교실에서 선생님도 하시고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때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이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손주 키우고 한글 교실까지. 정말 슈퍼우먼이세요. 이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주말에는 함께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엄마, 오늘 한글 교실 어떠셨어요? 민수야, 할머니랑 오늘 뭐 했어? 할머니, 내일 아침에 뭐 드시고 싶어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실은 결코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달콤한 말로 포장해도 진짜 마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그 진가가 드러나죠. 요즘 동네 어르신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비록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진심으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 말이에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 뭐가 달라? 그냥 더 멋있어. 그리고 더 강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강해졌구나 싶었어요.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남은 건 민수의 맑은 웃음소리와 지영이의 엄마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진실이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준다. 진짜 가족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